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 이게 베트남 지수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트남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급등하는 주식이 있을까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 방송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관세를 맞았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전에 팔았죠. 제 급등했을 때 한번 팔고 전량 판매한다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관세가 있었을 때, 확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주식을 산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가 한 이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서 아직까지 어, 여러 주식들을 킵하고 있어요. 그때 계속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거 판매를 안 하고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베트남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주식이 왜 올랐냐라고 주시면은 사실은 베트남은 GDP 성장률이 크잖아요. 뭐 이번에도 한 6%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를 수가 없었어요. 주식이. 근데 이번에 트럼프와 관세 때문에 이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막혀 있다가 트럼프와의 관세 뭐 20% 협정이 나가지고 사실 46%는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로 이제 협정이 돼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근데 사실 20%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번 연도 이제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분명히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베트남도. 근데 그나마 이제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관세가 많이 낮아요. 다른 동남아 막 30 몇 퍼센트 막 그러던데 필리핀도 20%였죠. 필리핀 빼고 뭐 브루나이나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베트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이랑 일본도 25%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관세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저항대가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굉장히 무서운 저항대가 보이는데 이거를 뚫기가 단기간에 이제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뚫으면은 뭐 제가 뭐 좀 잘못 본 거겠지만은, 근데 단기간으로는 뚫기가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 저항 때도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베트남이 어떤 걸 기다려야 되냐면은 인도와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있던 공장이나 이제 회사들이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가 인도고 또 하나는 베트남이었다는 거죠. 중국으로 빼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끼고 있는 곳, 그리고 뭐 미국으로 가기 쉬운 지역, 그게 이제 인도와 베트남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필리핀도 좋아 보여요. 필리핀으로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쨌든 동남아와 인도였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베트남은 이미 20%의 관세를 받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그러니까 만일에 인도의 관세가 최소 10%에서 뭐, 예를 들어 30%라고 해볼게요. 30%는 받지는 않을 거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도가 제 생각에는 15%가 있고 20%가 있고
그다음 25%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만일에 인도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많은 것들을 내주면은 저는 1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보는 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내주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으면 한 15% 또는 20%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베트남보다 관세가 낮으면은 저는 이거 저항성 뚫기가 좀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베트남이 인도와 관세가 동일하거나 베트남이 더 낮다 하면은 이거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도 되게 많이 올라서 막 30%막 3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수니까 개별 주식은 뭐 아주 날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10% 이상 이렇게 수익권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 좋다 그거예요. 베트남이 협정을 맺어서 20% 받은 건 좋다. 그런데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인도와 트럼프의 관세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들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부동산도 저거에 맞춰서 만일에 인도랑 트럼프 관세가 뭔가 베트남보다 더 불당하다 하면은 빚을 내서 토지를 사야 돼요. 빚을 내서 토지를 사거나 빚을 내서 주식을 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상황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베트남이 몇십 년 동안 좋아질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어쨌든 인도와의 어떤 그런 커넥션에 의해서 좀 많은 것들이 미래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야, 이거 25%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이랑 일본이 아무것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뭔가 이제 협상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받을 건 받으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또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서한을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그림이 안 좋거든요. 사실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우방이기도 한데, 베트남보다 관세를 더 높게 먹인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타코라고 불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만일에, 만일에, 이젠 25%보다 낮추지를 못하면은 한국은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수출을 하는 것을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돌리겠지만은 근데 이제 동남아로도 돌리기가 힘든 것이 동남아에서 이제 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관세가 40%가 될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건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데 최소한 베트남보단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베트남하고 동일하게라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세를. 만일에 낮추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관세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다.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이 지금 저출산도 문제고 해결도 안 되고 지역 불균형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수출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관세 빈까지 맞았으면은
탈출구가 저는 딱히 크게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데 이거를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근데 양보할 게 없어요. 뭐 국방을 양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철강 뭐 이런 것도 빔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해결을 하겠죠. 대한민국 이제 영리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25%보다 좀 낮춰서 20% 그거보다 더 낮춰서 뭐 10몇 퍼센트 그러니까 10%보다는 높겠지만은 20%보다는 작게 뭐 하여튼 받아서 적어도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랑 뭐 다른 필리핀이랑 그런 나라보다는 좀 낮게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낮으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좀 경쟁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도 지금 빌빌거리죠. 베트남은 거기에 반해서 좀 나쁘지가 않죠. 20%. 얘네 인건비가 싸잖아요.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득이 뭐냐면은 다른 어떤 중국이랑 동남아보다 싸니까 뭐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차라리 공장을 여기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40%의 이제 그 선적 관세는 오히려 베트남한테는 좋게 작용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자, 저는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쯤에서 1차적으로 판매를 하긴 할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잃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돈을 따기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욕심을 크게 안 부립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큰 돈이 잃는 게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끊어서 가자는 거예요. 끊어서 가고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 안 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도 확신이 들었지만은 뭐 여기서 뭐 집 팔고 뭐 땅 팔아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넣은 거예요. 적당하게 넣고 적당하게 벌고 빠지고 다음에 다시 적당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매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떨어지면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 올라가면은 아주 신문이랑 그다음에 유튜브랑 기사에서 난리를 칠 것 같거든요. 주식 계속 오른다. 사라. 베트남 주식을 사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한다. 지들 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그 뉴스를 굉장히 많이 떠들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게 전파돼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귀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그때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죠. 더 올라가서.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조심하게 가자는 거죠. 좀만 사든지. 그래서 이걸 뚫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쉬었다 간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지수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저는,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통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퍼가 낮거나, 퍼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퍼가 낮고 막 이런 것도 시총이 크고, 이런 것도 도박성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큰 돈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억씩 이렇게 잃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주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는 거죠. 퍼가 낮거나 그리고 이제 또 ROE 이런 것들이 높거나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총이 좀 높아야 되고 배당 주는지 그러니까 배당이 뭐 주주나 한원 이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빚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좋거나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FPT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요번에 FPT가 많이 못 올랐어요. 제 FPT 많이 사놨었거든요. 간세의 비밀 맞고 사놨는데 다시 예전에 팔고 이게 보면은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번에. 근데 그게 다 학교 건설할 때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또 데이터 센터 건물 짓는 데 투자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쉽게 오르지를 못하네요,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현금 흐름이 얘네들이 마이너스예요. 프로핏이 있는데 프로핏보다 더 많은 현금을 썼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잔고는 마이너스거든요, 요번에 얘네들이 들어온 게. 마이너스 잔고가 지금 된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FPT가 많이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봤죠. 아니, 뭐, FPT 뭐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안 봤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산 거죠. 근데, 근데 이렇게 잘 오르지 못할지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현금 유출이 심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얘네들이 현금을 어디 썼냐면은, 주주 환원에 좀 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배당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건설에 많이 썼어요. 얘네들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학교 건물 짓고 뭐 해저 케이블 깔고 뭐 하는데 거기에 많이 썼어요. 세 번째는 뭐 기타 이제 빚 갚는 데 쓰고 뭐 그랬는데 빚이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번 분기에 쓴 이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주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금 흐름 이거 나중에 봐가지고 제가 사고 나서 공부하는 거죠. 원래 주식은 사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사기 전에 그러니까 사고 나서 공부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팔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부하고 나중에 많이 떨어졌을 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계속 모아놓고 있어요. 주식들을.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거, 뭐 ROE가 높은 거, 그 차트가 조금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게 솔팅을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젠 뭔가 이젠 저항선에 다다랐다. 그래서 판단을 하셔라. 킵을 계속 할지 아니면 팔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조심하셔라. 진짜로 큰 코 다친다. 뭐 미래를 제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뭐 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럴 때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이제 뭐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망할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베트남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공부 많이 하시고 사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은 계속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미국 주식은 떨어져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계속 들고 있을 건데 이제는 베트남 주식은 좀 그런 게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좀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딱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